네, 자 1교시 키워드를 알아보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종목들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 노란턱 메신저에 종목 상담을 올려주실 때 간혹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뭐 AAA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에 갖고 있는지 혹은 비중이 몇 프로인지 손실인지 수익권인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노란턱 메신저에서 종목 상담을 문의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 주셔야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자, 이번 주에 이 노란턱 메신저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자, 전문가님, BH라는 종목을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BH. 자, 핸드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관련주 중에서도 크게 이제 모델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 하면 하나는 갤럭시, 하나는 아이폰인데 자, 이 BH라는 그룹은 갤럭시 쪽보다는 미국의 애플, 아이폰, 네,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네. 아, 오늘 컨디션 좋죠? 오늘 컨디션 좋아요. 얼굴이 네. 쏙 빠지셔서 네. 그런가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네, 사과폰이라고 해야 되나 봐요. 또 이 사과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네. 만드는 기업인데 자, 이번 주에 애플의 주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 테슬라는 올랐는데 애플의 주가는 조금 내렸는데 왜 내렸냐? 바로 신제품에 대한 획기적인 어떠한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아이폰, 애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죠? 이 기술의 선두주자. 맞아요.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혁신이죠. 그죠. 혁신을 가장 우리가 키포인트로 뽑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스티븐 잡스 이후 세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맞아요. 또 네. 5G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어떠한 형태의 신제품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BH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못 간 이유도 네네. 이 애플의 주가가 조금 밀려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애플 관련주들을 하나 사자면 LG 이노텍 혹은 BH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포트에 담아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4G에서 5G로 지금 넘어오는 시기라는 거죠. 네네. 그냥 우리가 계속 4G에서 머물러 있더라면 저는 핸드폰 관련주를 추천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종목 기억하시나요? 동훈하나텍이라는 기업을 추천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 동훈하나텍도 핸드폰 모듈 관련주예요.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지금 시기에 이 소비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핸드폰을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내가 지금 4G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5G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 아, 이거를 그러면 5G 때문에라도 바꾸시는 내가 분들이 사야 되나? 맞아요. 네, 이유를 찾게 많아요. 되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 바꿔도 되는데 5G를 나도 이제 써야 되니까 뭐 핸드폰 멀쩡한 맞아요, 핸드폰을 맞아요. 보면서 아, 여기가 기스가 났네. 아, 여기 색이 바랬네. 아, 버튼이 잘 안 눌리는 것 같네. 아, 이제 이유를 핸드폰이, 막 찾게 네, 됩니다. 느려지는 것 같네.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네. 네, 이제 제품을 많이들 바꾸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바꾸고 정말로 이 노트 20 5G 모델 그리고 아이폰 이 5G 모델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보다 볼륨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2G에서 3G 갔을 때,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했던 휴대폰 모바일이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도 충분히 이 관련 부품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나저나 우리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이 동훈 그쵸. 아나텍이었잖아요. 엄청나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쵸. 일단은 오늘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니 정말 이제 돗자리 좀 까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훈 아나텍이 저는 사실 이게 좀 고평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자, BH를 설명드리려다가 네. 동훈 아나텍을 자랑하게 이게 됐는데요. 너무 궁금하겠네요. 자, 제가 네. 차트를 켜놨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떳떳하게 제가 말씀드릴 야. 수 있는 게 늘 자, 떳떳하셨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빠지지가 없었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런 건 확대해서 봐야 돼요. 그 파라제끼던 기관들도 그쵸. 그렇게 매수를 자,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자,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부터 월화 수목금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했는데, 맞아요. 자, 카메라 모듈, 자, 제가 쓰는 지금 휴대폰도 렌즈가 벌써 3개예요. 네, 예전에는 핸드폰 한 대에 카메라 렌즈가 하나였다면 요새는 핸드폰 한 대에 카메라 렌즈가 3개, 4개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우리 보아 씨가 그 힌트 주셨던 손떨림. 그쵸. 네. 자, OIS 기능이라고 하죠. 요새는 하도 이제 이 유튜버들이 네. 이 모바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한 기능들을 탑재되어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라는 것도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BH도 그렇고 동훈 아나텍도 그렇고 일단 핸드폰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오늘 이게 질문 주신 분들 BH 저는 이 타점도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봐요. 그냥 25,000원, 26,000원 올라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번 주가 만기주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지수가 언제 밀릴지 몰라요. 네네. 그런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BH는 오늘 딱 이탈되지 않는 위치에서 안 와야 되는 위치에서 종가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월요일 날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밀려서 끝나지 않는 이상 월요일 날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아우.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BH 종목 문의해 주신 분 아주 칭찬드립니다. 자, BH 보면서 참고로 한번 LG이노텍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G이노텍과 BH의 주가 거의 유사합니다. 왜? 두 기업 모두 아이폰의 부품을 납품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가요. 자, 이 두 기업의 공통점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은 여전히 성장세가 높다라는 것이고 메이저 수급들이 최근에 강력하게 매수는 해주지 않습니다. LG이노텍 하지만 반대로 기관들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문의 주신 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자, LG화학 제가 사흘 만에 일단 오늘 반등은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였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저 전문가님 저 삼성 SDI를 갖고 맞아요. 있어요. 네.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LG화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 갈까요? 정말로 100만 원 갈까요? 라는 이야기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전량 매도하세요. 그 이야기를 한 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좀 터졌죠. 이거 순차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터졌죠. 그리고 나서 노란톡에 어떠한 이야기들 많냐면 제가 분명히 수익권일 때 다 매도하라 그랬는데 이제 와서 수익권이었던 종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주식은 최보아캐서가 아까 정확하게 짚어주셨다시피 매수의 타이밍보다 사실 매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매수를 할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듯이 매도도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알아서 LG화학을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주에 있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6일 남았어요. 그래서 매도를 드린 거거든요. 자, 만약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절반 혹은 70% 정도의 비중을 매도를 했다면 LG화학 이렇게 밀렸을 때 당연히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사면서 평단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수익을 보겠다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니까 오히려 더
손절을 못하게 되는 네.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인적 물적 분할 이슈가 나타나고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빠졌느냐? 자, LG화학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 과거 사례로 들었을 때 예를 들 수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에코프로 BM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에코프로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죠.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중요한 사업부를 가져가면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한때 많이 밀렸었어요. LG화학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지 사업부를 따로 이렇게 떼어내게 된다면 LG화학에 투자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아니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LG화학의 주가를 샀는데 왜 LG화학에서 기업을 나눠가지고 또 다른 회사가 생기면 LG화학에 투자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모멘텀 거기 때문에 자체가, 네. 모멘텀이 없어져서 차익 매도라든지 혹은 분노의 매도가 나왔던 맞아요. 수요일과 목요일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일까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뭐 LG화학이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로 뭐 75만 원, 80만 원 가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가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처럼 2등주, 3등주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LG화학이라는 게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2차 전지 섹터에 우리가 시장 흐름을 보자면 삼성 SDI나 LG화학의 신고가를 바라는 것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의 우리가 후발주자를 보는 게 훨씬 저희가 훨씬 낫죠. 현명하겠네요. 네. 자, 지금 우리 김문수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어요. 지금 화면에 제가 삼성 SDI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네. LG화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삼성 SDI는 그 틈을 틈타서 다시 한번 고점을 노리려 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자금의 순환매거든요. 네. LG화학의 기분 나쁜 투자자들의 LG화학을 팔고 결국엔 삼성 SDI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전기차, 친환경차는요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섹터이고 테마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LG화학에 이러한 이슈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대장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차라리 삼성 SDI나 혹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SK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을 또 생산을 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 관련 기업 안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저는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매도를 좀 드리고 그럼 무엇을 사느냐? 삼성 SDI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가장 좋은 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LG화학은요,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 인적이든 물적이든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나뉜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 기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니 맞아요. 우선은 덜어내고 나와서 아무리 지금 최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손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네, 차라리 이렇게 약손실해서 정리를 하시고 저는 LG화학 쪽을 보는 게 아니, 삼성 SDI 쪽을 보는 게 훨씬 좋지 않나. 맞아요.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방법, 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때로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 번 대장주가 영원한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요. 대장은요, 바뀝니다. 그 바뀌는 흐름을 바로 맞아요. 쫓아가는 눈치 빠른 투자자만이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인기 많은 드리면서 종목이 대장주죠. 그렇죠. 네. 드리면서 LG화학도 이렇게 한번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파미셀 한번 해볼까요? 네, 파미셀. 자, 파미셀 비중 15%인데 이분도 제가 이 매수 가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파미셀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파미셀 질문 주신 분이 첨생법이라는 것 때문에 샀다라고 그래요. 첨생법이라고 샀다. 네. 그러면 첨생법은 진짜 꽤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보고 사셨더라면 엄청난 수익이신데 저한테 문의 주신 걸로 보면 수익보다는 아마 손실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지금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약 한 22,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려보면, 자, 파미셀 올라갑니다. 왜? 코로나 치료제 아직까지 확정난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미국에 지금 세 가지의 기업이, 어느 기업이 뭐 먼저 할지 모르지만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네. 이 세 기업이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모더나라는 기업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 파미셀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가 움직이고요. 네. 화이자가 움직일 때 파미셀과 같은 이 줄기세포주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신약 치료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라도 코로나19 치료제 만들면 무조건 갑니다. 그렇죠. 네. 터지기만 한다면 터지기만 하면 무조건 지금 가죠. 제약바이오 네. 중에 관련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가요. 맞아요. 무조건 간다고 해서 백신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사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나오면 가긴 가는데,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이 파미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략을 드릴 거냐? 일단은 보유합니다. 뭐 지금 매도하라 그래도 매도 안 하실 거 저 뻔히 알기 때문에 네. 손절, 어쩜 이렇게 네.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손절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일단 한번 승부 봐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일단 들고 가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을 때, 자, 코로나 치료제가 딱 나왔을 때 저는 파미셀이 움직인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지금 이평선이 깨져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보다 일단 꽉 쥐고 있다가 코로나19 치료제 딱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파미셀이 갑자기 확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10에서 15%탁 확대를 해서 평당 관리하면서 수익권까지 한번 가보자. 왜냐면요, 코로나19 치료제 그거 단기간에 상승으로 그칠 만한 이슈가 아니죠. 맞아요. 진단 키트가 그렇게 갔고요. 신풍제약 지금 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안 그래도 신풍제약은 신풍제약 정말 오늘 상한가입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신풍제약 이거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올해 들어 30배가 아마 뛰었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됐습니다. 네, 10조가 됐어요. 제가 신풍제약을요, 올해 2월 달에 봤을 때 7,00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7,000원에서 이게 10,000원은 갈 수 있을라나 했는데 지금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20만 원까지도 지금 갈 가능성이 높고 시총이 10조입니다. 저는 오늘 장중에 이 시가총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풍제약이 10조가 됐구나. 자, 그렇다면 이 신풍제약만 간다? 아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젠만 갔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시젠 가고 나서 수젠테, 랩지노맥스 EDC, 이런 것들, 네, 계속 다 EDC 갔죠. 다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로 신풍제약만 가느냐? 이거 아닐 거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2등주, 3등주가 그냥 쭉 간다. 그러니 파미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제가 만약에 비중이 30% 이상이었으면 이 현실적으로 대응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종목을 샀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차 아쉽습니다. 오르는 것만 보면 아쉬워 죽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그럼 파밀세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5G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자, 대한광통신 4,925원에 비중 10%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고 비중을 더 확대해보자 라는 이야기. 자, 5G, 전기차 이런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가는 산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갔던 기업 부품주들 중에 D&B 관련주 혹은 내비게이션 관련 기업들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 정말 잘 갔었어요. 근데 그러한 산업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뜨는 해가 아닌 지는 지는 해인 해죠. 거죠. 네. 안타깝지만. 자,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5G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뜨는 해입니다. 자, 뜨는 애들은 1년, 2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뜨는 게 아니고요. 네.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저는 5G 관련 기업 이제 시작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한항공통신 같은 경우에는 5G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이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5G 그렇게 막 아직까지 막 100%가 완성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통신망을 넓혀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부품주는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는 KMW라든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그죠? 네.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오이솔루션처럼 그동안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던 기업들에게는 이제 차익 물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고 워낙에 순환매적인 그렇죠. 시장에서요. 네. 바닥권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5G 관련 기업들이 충분히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형성됐으니 대한항공통신 걱정하지 말라. 아셨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실리콘웍스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실리콘웍스 이게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사실 주가는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실리콘웍스 46,330원에 비중 15% 저는 꽉 쥐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패턴은 뭐냐면요. 수년 동안 가뒀던 박스권을 돌파할 때 나왔습니다. 자, LG생활건강도 그렇게 나왔고요. 네. 이 수소차 관련 상하프론테크도 그렇게 나왔고요. SPO셀 같은 기업들도 그렇게 수년간 기록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시세가 나왔거든요. 자, 실리콘웍스의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수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19년도처럼 내려올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 이 조정은 뭐냐? 바로 일본 수출 규제 파문이 터지면서 좀 발생이 됐는데 일단 지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실리콘웍스 이번에 전고점 돌파한다에 저는 베팅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네요. 그쵸. 지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실리콘웍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하나 잡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좋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야. 매수로 잡혔다. 맞아요. 외국인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뭐 원달러 환율이 우호적인 것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외국인도 이런 거죠. 실리콘웍스 이 타이밍이면 조금 사봐야겠다.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도 이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실리콘웍스 저는 그대로 보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럼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BH 계속 가져가 보자. 파미셀도 가져가 보자. LG화학은 내려놓고 삼성 SDI나 다른 전기차로 가보자. 대한강통신 꽉 쥐고 가자.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꽉 쥐고 한번 가보자. 자,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뭔지 아시겠죠? 네. 저는 조정보다 상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수급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에 외국인의 양매수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딱 하나. 반도체 IT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 전기전자 특히나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다는 것은 코리아를 샀다는 거니 그렇죠. 우리가 셀 코리아보다는 바이 코리아 쪽으로 흐름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시장은 가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신
개별 종목 장세이니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는 종목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제 2교시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민 끝에 가지고 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자, 물 한 잔씩들 마시고 화장실 한 번씩 갔다 오시고 저는 다시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